수용소 안에서 살았다가 죽을 건데 그리고 이미 그분들의 친척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묻지 마라 죽은 사람들도 있고 공습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잃을 거 없고 오히려 더 크게 땡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한테는 파타 소환 지구에 있는 파타 당루란 하지 말고 우리랑 상대를 우리랑 얘기해 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큰 이득이에요. 네, 먼저 중동 전문 기자인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 시나시 기자님, 네. 한국 귀하셨죠? 네. 한국인이시죠? 예. 네. 먼저 불편할 수 있는 전쟁 얘기인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지에 뭐 아는 분들, 지인분들도 좀 계시죠? 이제 제가 튀르키예에서 왔다고 해서 무슬림이니까 제 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다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팔레스타인 사람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그래요? 저는 유대교 이스라엘 쪽 친구들 많고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셨던 유대인 할아버지 지인 한 명이 있어요. 어쩌다가 알게 됐던.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뭐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사이렌이 들리고 매일이요. 네, 사람들이 좀 약간 너무 이제 좀 약간 걱정이고 그리고 또 그 이 뭐죠 하마스 대원들이 맨 처음에 그 작전을 했을 때 다 이마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다 그걸 녹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 되면 좀 약간 공포심도 없지 않아 있고. 하마스가 그런 식으로 좀 공포 조장하는 것도 네. 있나 봅니다. 네. 어쨌든 고향 튀르키예에서 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뭐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이제 같아요. 하마스의 수뇌부의 일부가 튀르키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의 본거지 중에 하나는 튀르키예거든요. 예. 그래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튀르키예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예요. 현재로서. 그렇군요. 자, 백성원 연구원님, 간밤에 네.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네. 간밤에 가자 지구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네, 첫 맞습니다. 하마스하고 첫 교전이 일어났거든요. 뭐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전면적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이제 뭐 예견된 상황이죠. 이미 여러 가지 했던 인도적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국제법을 준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름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팔레스타인 그 무고한 시민들은 챙겼다라는 그거를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상전 투입은 뭐 예견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축출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은 군사 목표를 말했기 때문에 하마스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중 공격으로만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갈 거다. 네. 또 간밤에 이제 하마스가 미국인 모녀 석방한 데 이어서 고령의 인질 2명, 네. 70대, 80대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석방을 했는데 이제 하마스가 이제 부족한 연료를 받아내기 위한 뭐 노림수다, 네.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누리투 쿠퍼하고 뭐 그다음에 누리투 쿠퍼, 그다음에 요체베드 리프셰츠라고 하는 79세, 85세 그 여성들을 석방을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는 우리가 그 인질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카타르하고 이집트가 협상을 해서 50명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인질들을 풀어줘라. 그러면 지금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는 구호품이 음식, 물, 그다음에 의약품만 들어가는데 연료까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연료는 줄 수 없다. 하마스 인정을 못한다. 쪽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료는 그 전쟁에 유용될 수 있는 네. 군수 물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죠. 뭐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준이 많이 이어갈 것 맞습니다. 같고 일단은 두 분 오늘 모신 건요. 이제 중동의 화약고로 이제 가자지구 뭐 이게 불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한번 불렀습니다. 뭐 70년 이상 분쟁이 좀 끊이지 않는 곳인데 백성원 연구원님 일단 근본적으로 이들이 대체 싸우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두 민족이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땅에 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국가의 건국설화가 첨예하게 대립해요. 왜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대희년의 날, 그랜드 주블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에 드디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국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대희년이라고 본다면 팔레스타인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왜냐하면 대참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서사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국가는 이게 대희년, 되게 기쁜 날이지만 한 국가 민족에게는 이게 국가 참사의 날. 그래서 이 두 그 서사가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론으로 해법론으로 해서 두 국가를 만들어서 공존하게 하자 했는데 계속
그 화합이 안 되고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 지금의 그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 보면 한쪽이 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파 기자님, 네. 이스라엘이 싸운 대상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라는 네. 단체잖아요.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하마스가 왜 가자 지구에서 정권을 잡았고 거기를 그렇게 활동하게 됐냐면요. 원래 하마스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소안 지구에 있었던 파타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을 어느 정도 대변할 만한 공건파. 세력도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동안 협상 대상자로도 삼았던 단체인데 이제 그 단체가 워낙 좀 약간 부패가 심했고 부패가 심했어요. 예, 그리고 산유국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한테 이걸 복지를 나누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 많이 빼먹고 그리고 하마스가 맨 처음에는 너무나 매운맛으로 출범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상대 안 할 거다. 우리는 모든 이 전체 필리스틴 당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만들 거다라고 했었지만 하마스 급진적이다. 예, 근데 이제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하마스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말투를 좀 약간 순화시켰어요. 67년 국경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말투를 순화시키는 것도 있고 파타당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마스의 본거지는 가자 지구에 있어요. 왜냐면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붙어 있는데 네. 하마스의 그 사상은 이집트에 있었던 무슬림 형제단 이흐완이 무슬림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지역적으로도 좀 약간 맞아떨어진 거가 있어가지고 2005년 선거 때는 간신히 이제 하마스는 이제 좀 약간 당선됐거든요. 집권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건 2005년이고 2005년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는 선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하마스에 대한 찍소리를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마스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서 가자 지구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 좀 약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어떤 지금은 하마스가 소수 세력인데 좀 전면전에 나서서 좀 국민들도 당황스럽다 네. 이렇게 근데 볼 수 이제 자기 있겠네요. 대원들을 너무나 철저히 키웠기 때문에 3만 명 정도 대원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조금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란 쪽 지원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네.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력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대체 하마스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일으켰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하마스한테는 칠 게 없어요. 뭘 이들라고 잃을 이렇게 게 없다. 하냐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칠 거 없어요. 왜냐면 그대로 남으면 그냥 하나의 좀 약간 수용소 안에서 살았다가 죽을 건데 그리고 이미 그분들의 친척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묻지 마라 죽은 사람들도 있고 공습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잃을 거 없고 오히려 더 크게 땡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한테는 소안 지구에 있는 파타당을 하지 말고 우리랑 상대를 우리랑 얘기해 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큰 이득이에요. 뭐 무슨 나라를 공격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상대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에요. 일단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걸 이득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성원 연구원님 이제 이 말씀 듣고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이걸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차피 그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서 말라 죽게 되고 그다음에 싸울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그다음에 그 하마스를 찍어준 국민들도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엔 잘 싸워주던 애들이 왜 기득권이 너도 똑같이 그 아바스 정부처럼 되고 나니까 잘 못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민의를 잃고 정권을 잃게 되는 상황.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말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해도 죽나 저렇게 해도 죽나 하면 자기네들이 이걸 국제 분쟁화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이걸 중재를 받아보자 하고 이렇게 가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병원 폭발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 측이 했네, 이스라엘이 했네, 뭐 서로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일단 아랍권은 이스라엘 해명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아랍권 쪽에서는 반 이스라엘 정서가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항상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2014년에도 한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번 병원 사태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2014년 때는 국제 기구들도 인정했던 그리고 이스라엘도 막판에 인정했던 이스라엘의 이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폭파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아이들이 또 죽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누적됐기 때문에 네. 중간에 한번 이스라엘 진짜 안 하고 하마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이제 안 믿게 되는 어.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하마스한테 이제 어쨌든 아랍인이니까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아랍 그것도 쪽을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병원하고 학교를 폭파한 적이 있고 막판에 본인들도 인정도 했고 네.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번 병원 사태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뭘 해도 이제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을 했다고 이제 이용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결집을 위해서 아랍권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백수원 연구원님, 서방 국가 언론들은 이 사안을 받아들인 색깔이 완전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좀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뭐 이렇게 여론이 좀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증거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알알히 그 아랍 병원을 타격을 대서 지금 피해자가 500명이다, 100명에서 300명이 죽었다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제이뎀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갔으면 폭발이 이렇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측에서 하마스 쪽에서는 오발탄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측 얘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팔레스타인에서 여기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무덤 지역에서 쏴서 이렇게 갔을 거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 공개를 했는데 네. BBC나 알자지라에서 한 건 그 지역에 무덤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예. 그 증거가 맞지도 않고 또 이게 있습니다. 그 제이뎀 그 미사일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그 오발로 이게 죽었으면 100명에서 300명 그리고 500명의 살상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BBC나 알자지라는 공중 확산탄이 터졌을 확률이 많다. 이스라엘 쪽에 그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파고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전쟁이 개전하고 2주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병원이나 민간 시설 공격 안 한다 그랬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집계한 걸로는 51차례 그 학교나 민간 시설에 그 폭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양측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언론전으로 그다음에 여론전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간다 전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측면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반 이스라엘 정서가 중동에 좀 확산하고 있는데 중동에 계신 지인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이제 합니까? 이란에 있는 지인들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랑 어느 정도 관계를 완화시켰던 이집트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한쪽은 수니파 한쪽은 시아파인데도 양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 이스라엘 정서가 확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그 폭발로 죽었던 아이들의 영상들을 여기저기 지금 터뜨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마스가 그 작전을 하면서 죽은 이스라엘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 죽은 이제 팔레스타인 아이들만 생각하고 와 이스라엘이 국가인데 왜 국가답지 하지 않느냐 그래 뭐 이스라엘이 예전에 나치한테 당했던 민족 학살을 지금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그 손전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영상들도 그렇게 뒷받침되니까 확산되다 보니까 반 이스라엘 정서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이랑 하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 협정, 아랍 국가들이랑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그 외교 정책이 지금 백지화가 된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근데 이 사태의 촉발은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쪽에 넘어와서 네. 뭐 민간인들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한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잊혀졌다고 보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은 숫자에다가 휘말리가 있고 시간에다가 휘말리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하마스를 규탄했던 뉴스도 많이 냈어요. 네. 그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도 하마스를 비판했던 글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2주가 지나갔잖아요. 그 2주 사이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죽고 이제 팔레스타인 무고한 아이들만 죽으니까 다시 한번 여론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네, 어쨌든 뭐 빨리 중단이 되고 종식이 돼야 될 텐데 또 이 갈등의 근본적인 갈등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뭐 알파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마스를 꼬셔가지고 친이란 노선에서 빼는 거는 방법일 것 네, 같아요. 설득을 해서요. 왜냐하면 하마스도 완전히 이란의 사주를 받을 만한 단체가 아니고 예전에 배신 때린 적도 있어요. 원래 걔네들이 배신했다. 예. 시리아에 있었고 시리아랑 같이 움직이다가 시리아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내전이 터졌잖아요. 12년, 13년 전에. 네.
그때 하마스는 잠깐 이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에서 순위 정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시리아한테 배신 때렸거든요. 그래서 배신했다. 시리아 정권이 걔네들을 다 저출시켜서 나가라고 해서 튀르키예하고 카타르에 간 거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번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백선 연구원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하마스를 축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국제사회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국가론 어떻게 하면 생존하려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전쟁에 늘어지는 것도 과도 정부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의 그 자기네들 그 약속했던 국가 건설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 제4의 하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제사회가 합의한 두 개의 국가론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법이 없거든요. 뭐 긴장 상태에서 적정한 긴장 상태에서 공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 93년에 이스라엘이 본인이 협정을 맺었던 병화 처약이 있거든요.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실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도 접하기 힘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